옷, 식재료, 식기, 책, 은거생활 이후 저는 머리로 기억할 수 있을 만큼만 소유하자고 나만의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머리로 파악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지면 필요 없는 물건은 하나둘 줄어들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과 정말 소중한 물건만 남습니다. 하고 싶은 일 리스트는 만들어두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고민할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밖에 없으므로 생각은 아침에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리스트에서 그때그때 하고 싶은 일을 척척 해나갑니다. 하지만 너무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애쓰다가는 금방 지칠 수 있으니 마음이 바뀌면 안 하기도 하고 아예 다른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는 은거 생활에서 매일 외식을 했다가는 지출이 너무 크겠죠. 그래서 세 끼를 직접 만들어 먹었습니다. 먹는 것에 집착이 없는 편이어서 심플하면서도 영양가가 높고 장기적으로 돈이 들지 않으며 일상적인 수고가 들지 않는 것을 고르다 보니 자연스레 이 메뉴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육류는 가급적 먹지 않는데 한때 할리우드에서 유행했던 매크로바이오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기는 비싸고 나중에 기름때를 제거하기도 귀찮고 욕심을 부려 많이 먹으면 배탈이 잘 나는 저의 취향과 체질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그래도 친구 생일처럼 기회가 있을 때면 도심의 조금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때는 당연히 동물성 식품도 신경 쓰지 않고 잘 먹습니다. 제 원칙은 세상의 원칙은 아니므로 주변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옷은 보관함에 들어갈 만큼만. 저는 옷 욕심도 없어서 일단 어느 옷에나 조합하기 쉬운 옷을 우선해 구입합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결국 무인양품에서 파는 의류 보관함을 3개 쌓아서 로프트에 두고 1년치 옷을 보관하게 되었죠. 신발장에는 샌들, 운동화, 가죽 구두, 어그부츠가 한 켤레씩 있습니다. 딱 한 켤레만 있으니 계절을 타는 신발은 시즌이 끝날 때쯤이면 너덜너덜해져서 버려야 하죠. 대충이라도 매일 무엇을 입을지 정해두면 외출 직전까지 무엇을 입고 나갈까 고민이 줄어들어서 시간과 생각의 여유가 생깁니다. 무엇을 입을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정말 쾌적하죠. 우리는 돈에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유발하는 불안이 사라졌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얼마를 벌고 얼마를 절약하느냐보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 돈만 쳐다보다가는 인생의 본질을 잃게 됩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돈이 부족하고 힘든 상태일 때 저는 일단 그곳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힘든 감정을 없었던 것으로 치부하지 않기. 나에게 딱 알맞은 행복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당연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흔치 않죠. 부모 곁을 떠나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번 돈으로 살아보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지 않은지 진지하게 따져보지 않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독립의 가장 큰 이점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지 강제로 알게 된다는 점일 겁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소화하는 일이라도 내가 힘들다고 느낀다면 힘든 겁니다. 내가 실감하는 감정에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누가 더 힘든지 따지는 일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만 힘들다고 느꼈던 감정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반드시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그 느낌을 절대 잃지 말고 간직하세요. 완벽을 추구하지 않기. 무언가를 시작할 때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렸다가는 행동할 타이밍을 놓칩니다. 은거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 소원은 오로지 이렇게 일하기는 싫다였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기. 의식주 등 생활면에서도 은거 생활을 터득하고 처음으로 내가 은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교회로 이사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면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시간을 들여서 없어도 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족할 만한 최저 지점을 확인하기. 저는 만족의 최저 지점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죽어도 싫은 것,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쭉쭉 적어 내려갑니다. 참고로 제가 가장 싫어했던 일은 필요하지도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종종 오해를 사곤 하지만 저는 일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주 2일 정도의 노동은 기분 전환이 되어서 오히려 환영하고 정년과 상관없이 평생 계속하고 싶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더라도 그 일이 행복하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죽어도 싫은 일을 적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리스트업하기. 이 방법의 장점은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면 갖가지 이유로 망설이게 되는데 하기 싫은 일은 신기하게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적게 되더군요.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안 할지에 주목해서 만족의 최저 지점을 파악해두면 나중에 망설임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루틴으로 생활하기. 나만의 이상적인 루틴을 완성하고 나면 매번 고민하지 않아도 나에게 맞는 것을 쉽사리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길을 들어가거나 그른 선택을 하는 일도 확연히 줄어듭니다. 낭비가 줄어들어서 돈도 절약됩니다. 처음 몇 년은 피곤하겠지만 한 번이 중요합니다. 다음부터는 편하니까 하루라도 빠르게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파악할 수 있는 만큼만 소유하기. 저는 옷이든 식기든 책이든 머리로 파악할 수 있는 만큼만 소유합니다. 뭔가 스마트한 이유가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저 게으른 탓입니다. 옷, 식재료, 식기, 책, 은거생활 이후 저는 머리로 기억할 수 있을 만큼만 소유하자고 나만의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머리로 파악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지면 필요 없는 물건은 하나둘 줄어들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과 정말 소중한 물건만 남습니다. 결단도 빨라집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으로 고민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아침, 점심, 저녁은 이것,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이것, 집에서 만들기 어려운 음식은 망설임 없이 외식, 계절마다 옷장을 정리할 필요도 없고 집에 남아있는 식재료를 잊은 채 같은 재료를 또 사는 일도 없습니다. 냉장고와 옷포가 남은 늘 여유 있어서 청소도 쉽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쓸데없는 물건은 사지 않고 당연히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건이 증식한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파악할 수 있는 만큼만 소유하기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제가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눈치챘을 수도 있지만 사기 전에 그 물건을 처분하는 시점을 미리 상상하는 겁니다. 나중에 물건을 처분할 때 귀찮을 것 같다 싶으면 그게 정답입니다. 이걸 사지 않아도 대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는 순간 구매에 제동이 걸립니다. 이렇듯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사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물건이 늘어나지 않고 필요 없는 물건이나 충동 구매에 돈을 쓰는 일도 줄어들죠. 저는 세상의 이치상 당연하니까,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와 같은 소극적인 이유로 억지로 일하지 않습니다. 일 자체를 즐겁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그 자체만으로도 즐겁습니다. 일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없고 돈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나에게 맞춰 설계해보세요. 어렸을 때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했는지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어떤 일에 열중했다가 혼났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틀에 박히지 않은 나만의 인생을 만들고 싶다면 그 시절의 나에게 물어보세요. 분명 뭔가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자 비로소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세 개의 최소화를 마쳤다면 다음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도 괜찮으니 가끔은 과감하게 자기 맞춤형 설계에 나서보면 어떨까요? 돈이나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그 일을 하는 기쁨을 위해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기. 저는 평소에도 뭔가를 살 때 되도록 개인적으로 망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가게에만 갑니다. 그런 가게에서는 할인권도 쓰지 않고 세일 기간에는 가지 않습니다. 정가로 구입합니다. 좋은 상품은 제대로 대가를 지불해서 그 상품을 만든 사람에게 환원하고 싶기 때문이죠. 가치가 있는 것에는 제대로 돈을 내야 합니다. 넉넉함이 나만의 것이 아닌 이상 한쪽만 이득을 얻으면 마음이 찜찜합니다. 가게도 뭔가 이득이 있어야죠. 사실 돈은 사람 같은 면이 있습니다. 뭐든 욕심을 부리자면 끝이 없지만 예절을 잘 갖춰서 대하면 굳이 지배하지 않아도 언제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있어줄 것이고 그게 훨씬 편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1엔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돈을 필사적으로 제어하고 남들보다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놀러오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항상 긴장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을 남의 판단에 맡기지 말고 인생의 조종감을 내가 잡고 하루하루를 꾸준히 잘 살 것. 별일 없는 하루라도 무사히 살 수 있음에 감사할 것. 소득이 적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말고 소득이 많다고 해서 돈이나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말 것.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과 물건과 돈을 소중히 할 것. 어차피 같은 돈을 쓰는 것이라면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워질 수 있는지를 늘 진지하게 고민할 것. 돈의 양과 용도의 옳고 그름에 흔들리지 말고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고 있지 않은지 잘 확인할 것.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과정을 방해하고 온갖 방법으로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은 단호히 거부할 것. 물론 아무리 소중이더라도 돈도 제 나름의 사정이 있는 법이니 떠날 때가 되면 떠나갈 겁니다. 여행을 나서는 돈을 웃는 얼굴로 배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연이다 돌아왔을 때는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겁니다. 어떠셨나요? 오하라 헨리 저자의 가급적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돈 이야기. 안민이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북노마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저자 이름이 특이한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기로 했다. 이 책 쓴 저자였어요. 이름 때문에 약간 서양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일본 사람입니다. 보면 사실 그래서 좀 묻어나잖아요. 완전히 그 니트족으로 사는 일 안 하고 은둔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사실 자기 몫은 다 해요. 부모님한테 손 벌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심지어 일도 다 해봤고, 심지어 또 돈을 줄이려고 외곽으로 이사를 간 후에도 일은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확실하게 이렇게 계속 살 수 있겠다 확신이 들 때까지 무려 2년 가까이 일을 관두지 않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냥 책임감 강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인데, 부당하고 자기가 이해 안 가고 이런 거 좀 절대 못 참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누구나 이런 면은 있지만 참고 버티는 쪽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이게 더 쉬우니까. 근데 이 저자가 말했듯이 또 한 번에 딱 때려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한 발 한 발 담그면서 나의 마지노선은 어디인가,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돈은 또 얼마가 있어야지 되나, 저축은 또 얼마가 있어야지 안전한가. 그러니까 불안하면 그 불안한 감정을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이제 조금씩 계산을 해나가는 거죠. 참 인생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은 남들이 막 정해주는 걸 생각하잖아요. 남자 여자 결혼할 때는 얼마가 있어야 되고, 그 전까지는 얼마를 모아야 되고, 결혼 적령기는 언제고, 자가는 또 언제쯤 사야 하며, 차는 또 언제쯤 사야 하며, 친구들 각종 경조사의 비용은 얼마며, 이번에는 가야 하며 말아야 하며, 진짜 온갖 세상의 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그거 안 한다고 막 잡아가고 이런 건 아닌데, 그걸 안 지키면 좀 주변에서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런 룰? 그런 게 많은데, 솔직히 그 중에서 많은 경우에 정말 체계가 잘 잡혀있고 차라리 내가 생각하는 일 그걸 따르는 게 편하다, 미리 사람들이 생각해놔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 어떤 것들은 아직도 좀 이게 왜 아직도 나와있는 문화인 거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 지금은 연락을 하지 않는데, 어릴 때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막 학교를 다르게 가고 이렇게 하면서 좀 멀어지잖아요. 근데 새로 사귄 친구들 얘기를 하고 하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모님한테 안부 인사를 드리고 어머니 아버님 하면서, 그러니까 친구인데 각종 경조사랑 이런 것도 너무 잘 챙기고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와, 나는 정말 그렇게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서로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그 관계가 자기 개발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친구가. 대신 또 친구 수도 굉장히 많아서 저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내 할 일 하면서 친구 한두 명,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친하게 지내는 걸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기를 보면 사실 다양하고 얇게 이런 관계가 많은 게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능력 부족. 막 두루두루 안부 인사 묻고 이런 거를 잘 못하겠어요. 근데 또 웃긴 게 그런 거 안 해도 아직까지 연락이 잘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어딜 방문하거나 할 때. 저는 또 그 정도로 또 만족하는 사람이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불만족스러웠다면 내가 뭔가를 더 했겠죠. 사실 그런 성격이 좀 부러운 것도 있고 한데 뭔가 막 크게 대여야지 고쳐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다 사라져가지고 그걸 막 내가 연락하면 차단해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좀 바뀌려나요. 근데 막 너무 억지로 막 그렇게 변하려고는 안 하려고요. 그럼 이런 내향적인 내 모습이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잡담이 막 길어졌는데 이상하게 좀 정이 가는 작가예요. 말하기 좀 그런데 사실은 내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일본 미니멀리스트들 중에 가족을 꾸리지 않은 그러니까 싱글 미니멀리스트들 책은 좀 묘하게 철학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또 뭐 가족이 어딘가에 있겠지만 그래도 혼자 산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치열하게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진짜 당장 몸만 아파도 그것도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참 그런 이야기부터 그래, 어릴 때 좋아했던 게 아마 그게 여러분의 진짜 열정일 것이다라는 얘기도 너무너무 공감 갔어요. 저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걸 제가 자주 생각했는데 이 작가도 똑같이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릴 때 좋아야 해서 그 돈 생각 안 하고 막 했던 그때 솔직히 다 배우고 해놨던 걸로 아직도 먹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작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참 이 단순한데 자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인기 있는 직업이고 뭐가 잘 나가고 사실 그러거나 말거나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 일이 싫고 못하겠으면 일에 진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근데 뭐 너무 성실해서 그냥 시키는 거 다 잘하시는 분?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트렌드를 쫓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누구나 조금 더 잘하는 일이 있을 거고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일 그러니까 더 이상 일이 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찾아보라는 얘기가 참 좋았어요. 막 무리해서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특히 제값 주고 좋은 가게에서 내가 좋아하는 상인이 잘 살도록 도와주고 싶다. 그런 곳에서는 세일도 사실 이용하고 싶지 않다. 그냥 제값을 다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참 예쁘지 않나요? 전 진짜 TV에서 제일 보기 싫었던 게 돈 많은 정치인들이 시장에서 막 물건값 깎는 모습 그게 좀 너무 흉한 거예요. 근데 이 저자는 반대로 솔직히 저자 돈을 잘 못 벌잖아요 많이. 근데도 그럼에도 그 몇 푼 깎지 않고 심지어 이제 자주 가는 음식점 앞에는 무료 쿠폰이 있대요. 무료 토핑. 근데 그거 절대로 쓰지 않는데요. 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미니멀리스트 시부 씨도 그렇고 참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질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내 한계를 알고 내가 얼마나 가지는 게 적정한지 그걸 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데 그걸 알고 지키고 여부는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최저생계비 여러분이 필요한 건 얼마만큼일까요? 차분히 오늘 생각하면서 기부할 물건을 쫙 정리하는 것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2021년의 마지막 날 보내시길 바랄게요.